(2025년) 첫 금요 독서 토론을 시작합니다. 네. 발제는 맨 먼저 토론을 올려주신 공 원장님, 장 소장님, 유 대표님, 그리고 김 교수님, 저 그렇게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공 원장님 부탁드립니다. 예. 제가 나무 집에 가 있다가 아무리 기다려도 안 부르시길래 왔더니 밑에 있는 우리 장 소장님 우리 검은 파티에 주소로 눌러놓고 기다리고 한참 있었습니다. 하루 일찍 가 계셨네요. 예, 하루 일찍 가서 빨리 안 가도 되는데 이렇게. 예, 제가 이번 주에는 그냥 간단한 책이기는 한데 제가 마침 주일날 목사님이 설교하실 때 읽어준 책이라서 그냥 읽게 되었고요. 연초에 제일 필요한 그런 책인 것 같습니다. 우리 보통 기독교 쪽에서는 제일 많이 읽히는 책 중에 한 권이었다고 표현됩니다. 거의 1000만 권 이상 판매가 됐다 그러니까 그렇긴 한데요. 이게 그냥 간단한 내용이면서도 마음에 드는 내용이고 신앙에 관련돼 있는 내용이라서 제가 뭐 다 이야기를 하는 거는 아니고요. 내용은 상세하게 올려놨고요. 내 마음 그리스도의 집이라는 내용인데 예, 이런 책입니다. 그래서 내 마음, 우리 집을 비유해서 내 마음을 이렇게 해놓은 그런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서재, 뭐 이렇게 주방, 그리고 거실, 뭐 이런 거에 관련돼 있는 전체 집에 관련돼 있는데 그걸 내 마음에 표현해서 예수님을 내 마음에 모시는 그런 내용인데 요 내용은 그냥 여기 올려놓은 거 그냥 간단히 좀 보시면 좋겠고요. 요걸 올린 이유는 제가 지난주, 지지난주 배웠던 AI를 활용해서 요 내용을 정리를 하고 또 이렇게 도표로 만들고 뭐 이런 거를 해본 것 때문에 요 내용을 전체적으로 제가 일단은 올렸습니다. 그리고 요 책은 책 자체가 몇 페이지가 안 돼서 제가 여기에 구글 드라이브에 제가 올려서 여기다가 책 내용 전체를 PDF 파일로 이렇게 올려놨습니다. 이것도 올리는 걸 아무리 그냥 해봐도 못 해가지고 유 대표님한테 질문해가지고 이렇게 이제 내용을 올렸습니다. 그리고 밑에는 지난주 우리 배웠던 AI 도구로 이렇게 활용해서 제가 내용을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내용들을 올렸습니다. 여러분들 이 내용들 잘 보시고요. 올 한 해 저도 이 책 읽으면서 잘 생각했는데 여하튼 좀 제대로 잘 살아봐야 되겠습니다. 네, 내용은 그냥 신앙적인 내용이라서 그냥 이렇게 올려놓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소책자 시리즈로 나오는 거 보니까 내용이 많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뭐 간단하게 일별할 수 있겠습니다. 좋은 책 소개 감사합니다. 이 대표님 부탁합니다. 강기남 대표님 반갑습니다. 장 소장님이 먼저 올려주셨는데 예. 저보다. 일단 유 대표님 먼저 하시죠. 그럴까요? 예. 네. 알겠습니다. 원래 진행하시는 분의 수신호가 또 우선하니까 일단 가겠습니다. 예. 제가 읽은 책은 요 공유경제 2.0 요 책입니다. 예, 그래서 몇 년 전 책이긴 하고 또 사실 코로나 때 그때 맞춰가지고 나왔던 책이라 요즘 다시 공유경제 이미 이때도 공유경제 가지고 이제 말이 좀 많이 있고 요즘 이제 분위기상은 좀 들어갔는데 근데 제 생각에는 앞으로 커지면 커졌지 줄어들진 않을 것이다. 근데 이제 이슈화가 되는 부분이 이제 좀 약해져서 그렇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아이디어가 좀 있어가지고
아내랑 이야기를 좀 하다가 그래서 지금 보면 그 환승 공간들 있잖아요. 지하철역 환승 그런 지역에가 쇼핑센터들이 많은데 공실이 엄청나잖아요. 예, 그래서 그걸 가지고 이제 활용하는 방법, 그걸 연구하다가 적절한 책 있나 찾아봤더니 이 책이 제일 가깝더라고요. 예, 그래서 찾아서 한번 읽어봤습니다. 읽어본 느낌은 책 자체는 괜찮았어요. 참 좋고 이 조상구님이라고 하는 분도 페북도 하시더라고요. 근데 이제 최근 글이 조금 없어가지고 아쉽긴 한데 예, 그래도 꽤 이렇게 하셨던 분이시고 예, 그리고 원래 그쪽으로 사업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그 공유 숙박 있지 않습니까? 예, 그쪽 에어비앤비처럼 그거하고 비슷하게 예, 이제 사업을 하시던 그런 쪽 이제 위홈이라고 예, 그런 분인데 책 내용 보면서 이제 느낀 거는 준비도 되게 많이 하시고 그 다음에 그쪽에 대한 연구도 되게 깊다 많이 하셨는데 아쉬웠던 부분은 보다 보니까 이분이 실제 하신 거는 굉장히 어려운 길을 조금 가셨다. 제 생각에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 우리나라 실정에는. 그래서 책하고 그 책 내용하고 본인이 이렇게 주장하는 방향 그쪽으로는 좋은데 근데 이제 실행하는 부분에서는 조금 아쉽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공유경제 쪽 요쪽 이제 그 안에 그 도표나 도해들이 되게 잘 돼 있어가지고 예 그래서 도움이 많이 됐고요. 근데 이제 보면서 제가 제일 아쉬웠던 거는 나중에 뒤쪽에 보면 이제 그거 관련된 자료들이랑 이런 것들도 많이 이렇게 다뤄 놓으셨어요. 근데 이제 공유경제 쪽에 보니까 제가 생각했던 부분도 있더라고요. 자료를 좀 찾아봤는데 제가 생각한 건 공유 창고 쪽이거든요. 그쪽 공유 창고 쪽인데 이쪽은 그냥 기본 자료만 있고 생각보다 고민을 많이 안 하셨더라고요. 근데 숙박 쪽은 제가 보기에는 사람을 상대를 해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제일 어려운 쪽 아닌가. 그리고 기존 숙박 시설 숙박 사업 하시던 분들하고 충돌이 나는 부분이잖아요. 이해관계가. 근데 창고 쪽은 사실 하는 방향이 조금 다르니까 기존 창고업이라고 하는 거는 굉장히 대규모로 하는 쪽이고 그 다음에 제가 생각하는 그런 쪽 사업이나 공유 창고 쪽 관련된 거에서 특히 여기 이제 내용 몇 개를 실제 이제 검색도 해보고 했더니 죽은 것도 좀 있더라고요. 근데 마이 창고나 박스풀 이런 거는 소규모 개인들이 갖고 있는 소지품 소유하고 있던 물건들을 이렇게 그런 공간을 활용하는 이런 쪽 같은 사업은 훨씬 나았을 텐데 그 부분은 많이 안 다뤄져 있더라고요 책에서. 예, 그래서 그건 조금 아쉬웠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전체 보면서 생각한 거는 디지털만 원래 이제 출발점은 디지털만 우리 클라우드 서비스 있잖아요. 구글 클라우드처럼 그게 되는 게 아닌데 근데 이 공유 경제 2.0이 아직 왜 이렇게 주목을 많이 못 받을까 이런 부분 조금 이제 생각을 했고요. 그리고 결국 결합하면 클라우드 서비스처럼 그렇게 할 수 있겠다. 그래서 저는 진짜 공감만 하는 게 아니라 그걸 온라인하고 결합을 해가지고 굉장히 좀 편하게 이렇게 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한 연구를 지금 요즘 계속 하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KSNS나 그쪽하고 결합하는 문제나 제가 지금 운영하고 있는 에듀트리 사업 모델하고도 결합해서 가는 방법 이쪽 자료를 지금 더 뒤지고 있는 중입니다. 근데 책이 괜찮아요. 그래서 관심 있으신 분들 한번 읽어 놓으시는 것도 괜찮겠다. 예,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저기 밑에 백팩 그거 소개했던데 그건 왜 올리셨어요? 제가 가방이 있어요. 백팩이. 예, 근데 요건데 예, 요게 라이프가드 제품이거든요. 근데 굉장히 작아요. 가볍고. 원래 초기에는 여성용으로 나왔던 거예요. 근데 이게 언제 좋냐면 양복 입고 등에다 매면 스타일이 덜 구겨져요. 근데 지금 남성용으로 나온 것들은 오히려 크고 각이 져가지고 훨씬 오히려 스타일을 많이 구기거든요. 예, 그래서 요걸 초기 버전 때부터 전 이거 지금 굉장히 오래된 거예요.
이게 지금 한 20년, 15년에서 20년 이상 된 물건이에요. 원래는. 근데 중간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너무너무 낡아가지고 이 꿰매도 도저히 저기가 안 되는 주머니 부분에 약한 부분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 부분이 이렇게 덧댄 부분이 나가가지고 그 이제 그걸 하고 있으니까 그 강 실장이 영민님이 이걸 검색을 해보더니 똑같은 제품 그게 중고로 나와 있는 거 이런 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거를 그 당근이 활성화되기도 전에 이제 그 일이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찾아내 갖고 그거 사람들이 저기 하니까 그거 이제 가져다가 제가 지금 다시 이건 사실은 두 번째 제품인 거거든요. 예, 모델만 똑같고 근데 감성이 그대로 그 간직이 되는 거예요, 이게. 예, 근데 이제 그런 거 보면서 자꾸 새 물건 그리고 새로 찍어내고 이거는 환경에도 저기가 되고 가격도 저거를 4,000원 주고 두 번째는 구입을 했어요. 처음 살 때는 한 5만 원, 5, 6만 원 줬거든요. 예, 그랬는데 근데 두 번째 했을 때는 저거 4,000원 주고 산 거예요. 그래갖고 지금 또 한 10여 년 가까이 굉장히 잘 쓰고 있거든요. 아주 탄탄해요, 저게. 제품이, 나머지 부분은. 근데 그런 거 생각하면서, 지금 계속 그 새로운 거 많이 만들어내는 게 능사가 아닌데, 그리고 이거를 또 그 다른 방법, 물건을 또 그렇다고 해서 집에다 계속 쌓아둘 수는 없잖아요. 근데 이쪽 집을 이사를 왔더니 지하 창고를 하나를 더 주더라고요. 그러니까 지하에 내려가면 창고가 하나가 있어요. 네. 그 주차장 공간에가. 근데 그게 얼마나 유용한지 몰라요. 그걸 제대로 쓰니까 집이 확 넓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사업으로 해도 될 텐데 역세권에 있는 그 빈 공간에 그 생각하면서 예, 겸사겸사 책 읽으면서 생각나서 거기다 그거 올려놨습니다. 메모 겸해서. ESG를 그대로 실천하는 모습을 소개하셨네요. 감사합니다. 네. 다음 장 소장님 부탁합니다. 네. 네, 오늘 제가 소개시켜 드릴 책은요. 제가 이 책은 읽지 못했습니다. 이게 작년이죠. 독서 토론 이제 3월부터 참여를 못했는데 시간이 있을 때마다 이 책을 좀 골라놔 봤어요. 그래서 읽어야 될 책 리스트를 만들어 놓고 정리를 해 놓는 건데요. 이게 석복이라고 하는 그 책입니다. 그래서 책 제목이 이 시간에 누가 소개를 해 주셨던 것 같은데, 이제 석복이라는, 제가 이제 작복이라는 얘기를 많이 들었었는데, 이 석복이라는 얘기는 좀 생소했습니다. 그래서, 의미도 알 겸해서 책의 내용들을 한번 조사를 해 봤었는데요. 이게 아낄 석자로 되어 있더라고요. 우리, 자주, 대하지 못하는 그러한 책인데, 복을 많이 쌓아라라고 하는, 베풀어라라고 하는 얘기를 들었어도 석복을 하라라고 하는 얘기는 낯설어서 내용을 한번 쭉 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석복이라고 하는 것은 이게 잘 나갈 때 멈춰라라고 하는 의미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잘 나갈 때 상당히 교만해지는 부분이 없잖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만을 멀리하고 겸공으로 석복하라.
자기를 낮춰서 복을 아끼십시오라고 하는 이제 그런 메시지를 이 저자가 이제 그 정리를 쭉 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전체로는 이제 그 4장으로 되어 있는데요. 사자성어를 가지고 쭉 이제 풀어나가는 그러한 형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게 자신이 가진 것을 소중하게 여길 줄 모르고 욕망이 화신이 되어 살아간다. 겸손하지 못하고 자만이 하늘을 찌른다라고 하는 표현을 하면서 자기 성찰을 하는 여기 이제 마음 간수법이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제 1부에는 이제 나를 돌아보고 생각을 다잡는 간수법이다. 라고 해서 첫 그 사자성어로 이제 석복겸공이라고 하는 거를 맨 처음에 서두에 내밀었는데요. 석복은 비우고 내려놓아 복을 아낀다 이런 의미로 되어 있습니다. 제가 그 연말인가요? 여기 이제 그 심곡청이라고 하는 그 부천에 우리 청계천처럼 이렇게 도시 계호를 이렇게 만들어 놓은 데가 있거든요. 거기 걷다 보면은 시민들이 자기가 좋아하는 글귀를 이렇게 이제 대리석에 새겨가지고 이렇게 전시를 이 바닥에다 쫙 깔아놓은 게 있어요. 거기에 눈에 딱 들어왔던 게 소통은 내려놓음이다 이런 그 짧은 문구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소통이 내려놓는다라고 하는 자기를 낮추고 내려놨을 때 비로소 소통의 기본이 갖춰진다라고 하는 의미를 보면서 이 속복이라고 하는 개념도 결국은 우리 본인의 입장을 좀 낮추고 경청하는 자세 이런 부분들이 속복을 해나가는 하나의 요소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채우지 말고 비워라. 움켜쥐는 대신 내려놓는 것의 중요성을 설파한 것이다. 항상 부족함보다도 넘치는 것이 문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이제 공부에 요령해가지고 생각과 마음의 힘을 길러줄 옛글에 대한 어떤 명언들을 쭉 이렇게 정리를 해놨고요. 3장에 가서는 사소함을 그르쳐 일을 망치는 사람들을 위한 지침, 우리 일상에서 일어날 수 있는 그러한 경우의 수들을 사례를 들면서 쭉 설명을 한 챕터가 되겠고요.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 4부에서는 바로 보고 멀리 보자. 당장의 이익과 만족에만 몰두하는 세태에 대한 일침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마음의 간수는 여러 가지 사자성어로 되어 있는데 처음에 이제 석복겸공을 설명하고 있고요. 2부에서의 공부의 요령에서 맨 처음에 나왔던 부분은 독서종자라고 해서 독서 없는 미래는 없다. 독서의 중요성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3부에서는 발밑에 행복 이렇게 돼 있어서 가민세계 참고 견디며 건너간다. 이 참는다라고 하는 게 여러 가지 의미가 있겠습니다만은 실행하는 데는 많은 어떤 노력과 실천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덕목인 것 같습니다. 4부에 바로 보고 멀리 보자라고 하는 부분에서는 애이 불교, 자식을 아껴 짐승으로 기르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설명하는 책자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민 교수의 어떤 이런 글을 통해서 나름대로 우리의 그 마음을 가다듬고 어떤 석복하는 복을 아끼는 그런 생활의 자세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걸 느낄 수 있는 그런 서적이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정민 교수님 책이 딱 정민이라고 보니까 제가 지금 이거 다산 선생 지식 경영법이라 그래서 이건 이제 벽돌책이에요. 600페이지가 넘는 책인데 네. 미국 유학 가실 때 정민 교수가 유학할 때 이 책을 쓰셨다는데 1년 동안을 다산치약 10강 50목 200결 지금 아까 석복에도 한문으로 이렇게 하셨는데 네. 여기도 그런 식으로 이렇게 쭉 소개를 했더라고요.
이 책도 참고로 한번 보시면 좋겠다. 네. 이 좀 벽돌책이어서 좀 보기가 시간이 좀 필요하겠지만 예, 나중에 이건 한번 보고 제가 이 블로그에 올릴 생각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김 교수님 부탁드립니다. 나오는가 모르겠습니다. 공유 아직 안 됐습니다. 지금은 네, 나 되고 대련 중이네. 있습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저는 김상일입니다. 제가 저는 이제 책을 보면 이런 식으로 이 블로그에다 다 올리거든요. 블로그가 좋은 것이 모든 책을 전부 다 블로그에서 네이버에서 확보를 해가지고 블로그 네이버에다 글을 쓰면 이렇게 책 제목과 동시에 이 블로그에 네티즌 리뷰 거기에 다 올라가고 그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썼는데 지금 작년 같은 경우는 뭐 재작년이죠. 29권 읽었고 재작년에는 뭐 71권을 읽고 이제 작년에 2024년에는 9권뿐이 못 읽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제 풀잎 날려서라는 책인데 원래 저는 이제 시집을 잘 안 읽었어요. 옛날에는 제가 이제 대한항공 다녔을 때는 지방에 이제 혼자 있다 보니까 시간 보내는 의미로 어느 시 낭송에 이제 여러 번 구경 가고 그랬는데 이제 가서 보니까 상당히 공감이 많이 가더라고요. 시를 읽고 그러는 사람들이 대부분이 이제 조금 뭔가 좀 자기의 생활을 이제 시로 하고 그러는데 제가 그 당시만 해도 저의 어떤 감정이랄까 이런 거 상당히 비슷해가지고 재밌게 듣고 그랬는데 나중에 제가 이제 서울 와가지고 회사를 굉장히 정신없이 다니고 그럴 때 시 낭송회를 한 몇 번 갔더니 그때는 조금 저하고 좀 안 맞아요. 그때 생각한 것이 뭐냐면 시라는 것이 자기하고 감정이 같으면 굉장히 감동이 가지만 자기하고 좀 감정이 안 맞으면 너무나 재미없는 그런 장르구나라는 걸 느꼈고 왜 그랬냐면 전에도 이 시 같은 것이 굉장히 기분이 좋다든지 아니면 그런 내용은 거의 없어요. 이제 부산에 있을 때는 나랑 굉장히 공감이 간다 그랬는데 내가 서울 와가지고 생활이 굉장히 뭐 재밌고 그러다 보니까 시를 듣고 그러는 것이 약간의 뭐 사회적인 불만이라든지 뭐 그런 것 때문에 시가 잘 나오고 그런갑다 그런 생각이 들고 시를 또 읽어봐도 그러한 내용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시라는 것은 조금 내 입장에서 그 당시의 입장에서는 공감이 가는 게 아니라 이 사람들이 좀 불만 있는 것을 많이 적는구나라는 것이 있어가지고 이제 시를 잘 안 읽었는데 이 꽃잎 날려서라는 책은 이 사람이 이제 직장 생활을 하면서 좀 재미있었던 그런 것을 이제 시로 적은 거예요. 직장 생활을 한 사람입니다. 나중에 보니까 이분이 이제 금호그룹의 홍보 담당 임원으로 계셨다가 이런 책도 쓰고 그랬는데 상당히 저랑 어떤 생각이 같은 게 많아요. 저도 어디 출장이라든지 아니면 어디든지 가면 그런 좋은 감정이 항상 있었기 때문에 이분도 이제 그러한 내용을 이제 적습니다. 그래가지고 꽃잎 날려서라는 이제
제목으로 썼는데, 이 꽃잎이라는 것은 이분이 쓴 것은 이제 이 요즘 유행하는 그 캘리그라퍼를 이제 꽃으로 표현을 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캘리그라퍼로 열심히 책을 쓰면서 저거 그 캘리그라프로 적을 그러면서 이제 이 책을 이제 썼습니다. 그래가지고 제목이 이제 캘리그라프라 해가지고 이렇게 썼거든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 내용은 제가 말했던 이제 그런 내용입니다. 저는 이제 어떤 그 독후감이라고 이제 쓴 것은, 독후감은 제목이 조금 좀 남들처럼 뭐 독후감 뭐 그런 식으로 얘기하는 건 아니고, 이제 보고 마구 쓰기입니다. 어떤 문장의 형식이라든지 그런 것도 없고, 그 다음에 여행기가 있는데 그것은 이제 돌아다니는 얘기 뭐 이런 식으로 썼는데, 이것은 이제 그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 책의 어떤 줄거리라든지 이런 것은 조금 없어요. 책을 이제 읽으면서 이제 저의 순수한 생각을 적다 보니까 이게 내용이라든지 그런 것은 이제 책에는 안 나와 있고, 내가 금방 말씀드린 그러한 저의 감정을 이제 쓴 내용입니다. 이게 아까도 얘기했지만 저의 읽고 난 다음에 어떤 생각을 이제 적은 내용이라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처음 발표라서 조금 발표가 서투르는데요.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시는 우리 강기남 대표님 하시는데, 오늘 또 김 교수님도 시를 소개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제목이 꽃잎 날려서고 손두영 씨가 지은 게 맞나요? 예, 맞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예. 다음 강기남 대표님 부탁드립니다. 네. 모두 25년도 을사년에 하시는 일들 잘 되시기를 소망하면서요. 저는 다음 주에는 가족들끼리 어디 가니까 금요일, 토요일을 할 수가 없어서 오늘은 꼭 참여를 해야겠다라고 해서 지금 출근하면서 했는데요. 원래는 이 책을 설명을 하려고 했었거든요. 이거 쓰신 분은 세무공무원으로 22년을 근무를 하시다가 자기가 뭐 인터넷 신문도 만들고 또 조세 프로그램도 만들면서 이 책을 썼는데, 결국은 뭐냐면 우리나라의 그 세금의 제도가 중소기업이나 어려운 사람들한테 굉장히 힘들어졌을 때 재생하기 힘든 것에 대해서 외국하고 비교를 하면서 외국에는 그런 점수를 조금 더 주면서 그들이 다시 부활해서 일을 할 수 있도록 뭐 이제 그런 비슷한 건데, 그거보다는 갑자기 앞서 선생님이 시에 대해서 말씀을 하셔가지고 갑자기 이 시를 읽은 거 다음에 소개를 해야지 했던 책이 바로 있어가지고, 네, 요거 인생 삶을 채우다 요건데, 여기에 이 시인에 대해서는 제가 20년 동안 알았던 분인데, 삶을 채우리, 인연이라 말하지 마, 사랑은 있어, 모든 것은 마음먹기 달렸더라, 뭐 이제 이런 시거든요. 근데 시를 나와 감성이 공유가 안 되면 재미가 없다라고 말을 하셨어요.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이거를 굉장히 오랫동안 시를 배우면서 최근에는 시를 안 써요. 왜냐하면 사람이 모르면 용감하고 알면은 움츠려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시를 쓰면 안 되겠구나. 그래서 쓴 시를 다시 다듬는 작업을 올해나 앞으로 계속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태주의 풀꽃이라는 시 있잖아요. 오래 보아야 예쁘다, 자세히 보아야 사랑스럽다, 너도 그렇다. 이 시로 그냥 마무리하면서요, 우리 모두가 서로가 그렇게 되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시간이 30분 지났으니까 저는 간단히 소개하겠습니다. 저는 이 초의라는 책을 읽었어요. 이건 한강 아버지가 한승원 씨인데요. 한승원 씨가 조선 천재 3부작을 썼는데 이 초의선사하고 정약용, 다산, 그 다음에 추사 김정희 이 세 분을 이렇게 이 책을 써서 요즘 이제 뭐 역주행한다 그러죠. 한강 덕택의 한강 아버지 한승원 씨도 이 책이 이게 좀 오래된 책인데 저도 이제 가서 이거 도서관 갔더니 이렇게 너덜너덜해 가지고 이 저기 창고에 있는 것을 빌려왔거든요. 근데 읽어보니까 아주 좋았어요. 이 조선 천재라고 말할 정도로 이 초이나 다산이나 이 김정희 추사 이분들에 대한 걸 소설로 이렇게 썼는데 이 초이 선사는 이 차에 대해서 아주 명인이고 그러셨고 또 이렇게 천재 모든 면에서 이 선에 대해서 불교니까 선에 대해서 이 전문가시지만은 유학이나 도교에 대해서도 많은 부분을 이 경지를 넓히는 또 시, 선, 이 문학에 대해서도 그 다음에 범패나 발화충 같은 아주 이 다방면에 있어서 굉장한 이 지경에 이른 것을 이렇게 소개했어요. 그래서 이걸 이제 쓰려고 한성원 작가가 이 3년 동안 이 자료를 수집을 해가지고 했는데 이 초이 선사가 마지막에 계셨던 데가 일지암이라는 데 있었거든요. 그래서 일지암이라든지 대흥사라든지 또 그 고향인 나주 삼양이라든지 이런 데를 다니면서 자료 수집을 해서 이걸 썼 책이에요. 그래서 소설이긴 한데 그 자료를 수집해서 만든 이런 전기 같은 책이어서 도움이 좀 되지 않을까 해서 소개를 드립니다. 오늘 이렇게 많이 참석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1년 만에 참석한 우리 장 소장님 클로징 멘트 부탁드리고 마치겠습니다. 마이크가 꺼져 있습니다. 네, 올 한 해 건강하시고 하여튼 뜻하신 바 다 이루시는 한 해가 됐으면 합니다. 책 제목처럼 작복하시고 속복하는 한 해 되십시오. 고맙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